군에서 현역 근무를 할 때 KFX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현역은 말 못하는 예비역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쪽에서 공기 흐름을 더 도와주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 우리나라가 뒤통수를 맞고 그럴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 많이 컸죠? 그렇죠. 제가 많이 컸죠. 예.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 강조를 좀 두고 싶은데 이런 내용을 프로파일럿에서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무위키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자는 없는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과거 내가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 일단 최대한 그거를 이제 우선으로 말을 할 것이고 내가 이제 사업 끝나고 곧 벗어난 지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약간의 추측성 말도 내가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십니까? 전체적으로 KFX에 대한 거를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어떤 설명을 하고 싶으나 관련되는 영상이 굉장히 좀 부족하거든요. 아직 개발이 안 된 과정에 있다 보니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모델로라도 일단 먼저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게 하나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이렇게 KFX 모형 4대, 동군의 1개 편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흔치 않을 것 같은데 과거 사업하면서 접수해둔 모형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 모형은 저희가 여태까지 보던 거랑 좀 다른 형상이네요. 카나드가 있고. 총 4가지가 있는데 요 2개의 모형은 12년도에 탐색 개발을 할 때 그 결과로 나온 모형.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무기 체계를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판단해 보는 과정. 권투할 때 잽부터 날려야지 한 번에 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나무위키 KFX 내용을 쭉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오겠지만 그 판단해가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설계해봤던 작품이고 이거는 그 이후에 탐색 개발이 끝나고 나서 C103형 모델로 해서 나온 건데 이제 이 모델로 체계 개발을 해서 가자라고 나왔던 모델이고 이 모델 이후에 계속 이제 우리 한국항공에서 설계를 계속 변경해 가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기본 설계 최종 형상 C109 모델, 이 모델이 C109 모델. 저희가 F14 할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안 좋은 기류들이 발생해요. 그게 이 모델입니다. 이쪽 보시면 영상 나올 텐데 지금 이 2 모델을 잠깐 설명을 하고 가면 카나드라고 그래서 앞쪽 작은 그 날개가 있고 카나드가 없는 형상인데 카나드라고 하는 거는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쪽에서 공기 흐름을 더 도와주는 설계 형상을 볼 수 있어요. 기존의 항공기들은 뒤쪽에 수평 꼬리 날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안정성을 추구하는 건데 앞에 카나드를 추구하고 뒤를 뺨으로써 기동성을 추구를 한 겁니다. 카나드 있는 전투기들이 기동성이 좋아요. 그런 형상을 일단 설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카나드를 가져갔던 탐색 개발에서 이 2 형상을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카나드 형상이 있는 게 주로 이제 유럽 쪽에서 카나드 형상을 많이 개발을 했었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 꼬리날개 쪽의 형상을 많이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쪽하고 합작을 해서 가게 되면 이 모델, 유럽 쪽하고 하게 되면 이 모델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탐색 개발 단계에서 검토를 했던 거죠. 그래서 형상이 2가지로 이렇게 탐색 개발 때 나왔군요. 이거 무슨 코인인가요? KFX 코인으로 2종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코인은 상세 설계 이제부터는 비행기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이제 검토가 다 끝난 그 상태에서 기념으로 해서 만든 KFX. 그 전에 만들었던 코인보다 더 크고 확실한. 네,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대한민국이 블락 제로의 5대, 인도네시아 1대 포함해서 시제기를 6대를 만들고 블락 1 형상은 총 170대 양산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틀린 내용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공군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완전 내리평 내부 무장 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성능을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 완성된 계획은 없고 앞으로 스텔스화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종의
희망사항이 계획보다는 기술 축적하다 보면 되지 않겠느냐. 예. T50, FA50 물론 그 전에 KT1을 만들어 오면서 그래서 그 축적된 기술이 이제 이런 전투기까지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4.5세대에서 이제 5세대, 6세대로 발전해 나갈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전투기 세대 구분은 딱히 구분지어서 4세대, 5세대, 4.5세대 명확하게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전투기는 4세대, 그리고 5세대 전투기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F-22, F-35, 즉 스텔스 성능이 들어간 게 이제 5세대 전투기. 그럼 4.5세대는 4세대에서 조금 더 향상된 항전 장비, 레이더 성능, 저피탐성 능력도 약간 좀 형상해서 갖출 수 있는, 그래서 4세대로 보기에는 좀 더 향상된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이제 4.5세대. 기존에 지금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F4, F5, F16, F15가 전부 4세대 전투기인데 그거보다는 전투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된 전투기다라는 차원에서 굳이 4.5세대로 특징은 이제 4세대에서 레이더가 4.5는 거의 A사 레이더급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미 스텔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추가되면서 4세대랑은 다른데 5세대보다는 조금 못하다 해서 4.5세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구분법이 없어요. 만약에 길리밀리께서 그 구분법을 만들어 놓으면 대박 칠 것 같아요. 인정받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나무위키에서도 전투기 세대 구분을 해놓은 게 또 따로 있어서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세대 관련해서 제가 그 인터넷 반응을 좀 찾아보니까요. 일본, 영국은 다 6세대 전투기 개발하고 있고 왜 지금 이 시점에 4.5세대를 개발하느냐. 우리도 빨리 6세대 가야 된다. 답답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우리는 이제 KT1이라는 그 훈련기, 기본 프로펠러 훈련기에서 갓 음속 돌파를 한 T-50이라는 인문용 훈련기를 만들었고 거기에 무장을 장착해서 FA-50이라는 경전투기를 개발을 했는데 이런 과정 없이 5세대 건너뛰어서 6세대, 5세대나 6세대로 스텔스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기술이 축적되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빨리 개발을 해서 아까 블록 말씀하셨는데 블록 0, 1, 2 갈 때 이제부터는 이 체계를 빨리 당겨서 와야지 계속 이 디시즌화로 늦어지면 다른 데 7세대 만들 때 저 또 6세대 만드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구독님들이 힘을 보태서 좀 빨리 가게끔 이렇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적 ROC,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를 구분지어서 가기 위해서 블록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KFX에서 말하는 블록 0, 1, 2는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성능 개량이 아닌 개발 과정을 구분지어 놓은, 그래서 블록 0는 시제기, 시험 비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블록 0, 블록 1은 이제 양산 첫 번째 단계에서 공대공 능력, 기본 전투기 능력 플러스 공대공 능력을 가진 게 블록 1, 블록 2는 거기에 공대지 능력까지 시험 비행이 끝난, 시험 평가가 끝난 비행기를 이제 블록 2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능이 진화되는 개념은 사실 맞기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성능 개량이 되는 그 진화적 ROC를 적용하는 블록 0, 블록 1, 2, 3 하는 개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래서 블록 2까지가 됐을 때가 KFX 개발이 끝난 거고 또 이 지금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블록 3로 해서 이렇게 나오던데 그 블록 3의 개념은 사실은 KFX 이제 1단계 지금 어떻게 보면 버전 1이 끝나고 나서 다음 이제 버전 2가 어떻게 보면 블록 3 개념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로 간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블록 3 이후,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버전 2, 3로 성능 개량해서 갈 때 그때 정도 모듈로 해서 블록 개념이 KFX의 개발 블록 개념하고 그다음에 진화적 ROC 개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KFX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페이지 내에는 일단 스텔스는 없는 거잖아요. 블록 3는 일단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스텔스는 형상이 있고 도료가 있고 뭐 많은 이제 성능이 가야 되는데 KFX의 기본 설계 개념에 저피탐성을 위한 그 형상에 대한 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부 그 매니아층 쪽에서 KFX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부터 스텔스로 가야 된다. 그리고 KFX 우리 개발할 때
스텔스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KF-X가 스텔스보다는 무장을 많이 할 수 있는 하이, 미디움, 로우 개념의 그 공군 전투기 소요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하이급이 스텔스 전투기로서 F-35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전력화 단계에 있는데 F-35는 하이급을 담당을 하고 앞으로 현재 F-4, 5를 대체하고 그다음에 F-16 또 F-15까지 대체할 수 있는 무장 능력 그다음에 전투 능력을 가진 항공기가 KF-X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KF-X한테 스텔스 성능까지 그래서 외부 무장을 다 떼내고 외부 장착물을 다 떼내고 내부로만 간다고 하는 것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이게 뒷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밀리터리 덕후분들의 마음은 다 이해를 하는데 공군 전력 측면에서 그거를 담당하도록 아예 오더를 낸 거예요. 그래서 F-35가 있는 상태에서 얘랑 경쟁하는 다른 버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도 탔지만 이제 F-16 이제 노후화되기 늙어가는 그 비행기들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형상에 맞는 기종들 아까도 미디움급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는 하이급이 옛날에는 F-15K였는데 이제 F-35가 들어왔잖아요. 이런 4세대급, 4.5세대급이 미디움 세대가 되는 과도기의 비행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스텔스로 대체하게 되면 우리 F-35랑 기능이나 목적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군이 1차적으로 120대 도입 예정이고 추가 도입이 있을 수도 있다에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 강조를 좀 두고 싶은데 120대만 개발을 해서 총 그 인도네시아 수량까지 170대만 개발해가지고는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F4, 5를 대체하기 위한 수량으로 공군에서 120대 소요를 제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계속 성능 개량이 진행돼 가면 블락 3, 블락 4, 400대 이상, 500대 이상의 우리 공군 수량만 해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 댓글 중에 인도네시아 정부한테 뭐 뒤통수 맞았다. 그 인도네시아하고의 우리하고의 개발 과정은 이 탐색 개발할 때부터 같이 진행이 됐던 거고 이 탐색 개발했던 사업을 보라매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기술진하고 같이 이제 추진을 한 건데 인도네시아와 개발할 때 개발을 같이 한 이유, 국제 공동 개발로 갔던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분할을 하고 위험성도 분할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같이 갔는데 인도네시아 진짜 네티즌 분들이 뒤통수 때렸네, 뭐 배신했네. 저는 그 사실이 뭔지도 모르겠고 궁금해요, 저도. 코로나가 퍼지면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우리 카이에서 같이 있던 기술진들이 출국을 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총 부담하기로 했던 돈이 1조 7천억 원이라는 돈인데 내가 알기로는 한 2천억 원 정도만 지금 납부가 돼 있고 금년 말까지 우리한테 줘야 될 돈이 미납이 돼 있는 상태. 인도네시아 쪽에서 미납의 의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외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인도네시아 빼고 1조 7천을 우리가 대서 하자라는 의견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왕 같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뒤통수를 맞아서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지난 추석 전에도 우리 방사청 그다음에 카이 담당자들이 인도네시아 건너가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하고 설명하고 또 협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맞았다는 거가 아니라 저희가 끌고 가는 입장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냥 같이 가는. KF-X, IF-X 지금 여기 KF-X, IF-X로 돼 있고 이제 여기는 KF-X로 돼 있는데 일단은 같이 가야죠. 일단은 같이 가고 워스트 케이스는 또 대비는 또 해야 되는. 저희가 뭐 우리나라가 뒤통수를 맞고 그럴 나라는 아니잖아요. 다 확인을 하고 그냥 우리 많이 컸죠. 그렇죠. 저희 많이 컸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핵연합 개발하겠다고 말했을 때 두 분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는 공군에 있었죠. 애국심으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거는 산업 측면에서도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해외 무기를 도입하는 거랑 국내 개발하는 거는 이 판약이 다릅니다. 기술을 확보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확보를 하고 해외 무기를 사와도 가격이 달라져요. 왜냐면 기술이 있는데
아 얘네 너 우리 얼마 정도 만드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줄 거야? 이런 니네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거 10원짜리인데 1,000원으로 사가 이럴 수도 모르니까 사는 거죠. 100% 동감인 게 나도 국내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KPX 사업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다녔는데 그 전에 내가 탔던 비행기 F-16, 그다음에 F4, F5 전투기를 탔었는데 그 비행기는 전부 미국에서 사온 거였거든요. 미국에서 사온 비행기에 어떤 결함이 나오고 이상 증세가 있었을 때 대부분 우리가 정비를 하지만 새로운 결함이 나오거나 이해 안 되는 결함이 나오면 대미 레터를 보내잖아요. 레터를 보내서 문의를 하면 빠르면 6개월, 1년이 지나도 답이 안 오는 경우 일단은 우리는 급한 대로 그 부속은 장비 자체를 빼가지고 그대로 보내죠. 원제작사로. 우리한테는 사용권만 있지 이걸 개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외 구매해서 쓰는 전투기에 대한 그 운용상의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군에서 T-50으로 이제 우리가 첫 그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을 하는데 T-50을 납품받아서 첫 조종사 양성할 때 내가 이제 초대 대장을 했었는데 그 대장하면서 느낀 게 새로 만든 비행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처음 보는 결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질문을 해외 레터를 보낸 게 아니고 카이 엔지니어가 상주를 그 당시 초기에는 현장에 그 광주 일전비에 상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비행 내려와서 엔지니어하고 이야기를 해요. 공중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 같이 ABTR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 본사에 있는 카이 본사에 있는 광주에서 사천까지 와서 다시 저녁 때 그거에 대해서 또 토의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운용자 입장에서는 구매냐 그다음에 국내 개발이냐는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후속 군수 지원도 마찬가지고 비용에 있어서도 가장 간단한 예로 전투기를 탈 때 보면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전투기 좌석에 칵핏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 사다리까지 다 사왔거든요. F-16 탈 때 그 다 째잖아요. 째. 그것도 다 사온 겁니까? 이제 다 사온 거잖아요. 다 세트에 들어 있는 거라서 하나에 뭐 제가 정확한 가격은 뭐 밝힐 수도 없고 뭐 하지만 근데 그걸 T-50을 개발하면서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개발을 하죠. 그 원가가 뒤에 동그라미를 몇 개를 뺄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결함이 있는데 왜 몇 개월, 1년씩 걸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저희가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엔진에 결함이 생겼어. 1년 동안 세워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그 제작사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비밀들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회사에 대한 네임밸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가 되다 보니 이제 상당히 불편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항공 산업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첨단 기술 쪽으로 또 이번 코로나 또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일본과의 관계, 뭐 소부장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저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능력이 이제 계속 조금씩 발전돼 가고 있고 또 집중해서 또 키워줘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공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국방 분야에서 완벽한 자주국방은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능력으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국내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랜만에 매형하고 매생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잘 있었어? 요즘에 매생이가 저보다 인기가 더 많아가지고 매형매형하니까 1,000원만 생각나. 매생이는 그 해장하기에 딱 좋은 매생이. 진경이 아직 한 번 더 계셨네요. 위압감을 느끼는 이런 분위기.